안녕하세요. 요즘 이 시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시는 길이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도중에 큰 문제 없이 잘 오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는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가 싶기도 한데 올해 초에 인터뷰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00세를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지금 2019년도 이제 2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하루하루 하늘을 떠다니는 느낌으로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을 맞았는데 그날로 99세가 끝나고 하루 지나니 100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93세다 우리 어머님은 곧 96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90 몇 세인가라고도 하고 그렇게들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93세가 다 끝난 뒤 하루 지나면 100세가 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00세가 끝나고 곧 101세, 102세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특별한 감회를 갖는다기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그 나이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님의 삶의 철학과 지혜, 100년이란 시간 안에 농축된 행복의 열쇠를 본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연이야말로 그 지혜와 원칙을 담은 자리이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말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계사 중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일본도 100세 시대의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고민은 사람이 60세쯤 되면 자녀가 다 성장해 독립하고 남자는 직장에서 퇴직하는데 그 뒤로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놓고 가정에만 머무르려 하고 또 다른 이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새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경우 60세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70, 80, 90세까지 계속 일하고 활동하며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제2, 제3 인생론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겠지요. 일본도 최근 그러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 역시 60대가 되었을 때 새로 일해서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을 넘긴 뒤로도 이제 다 끝났으니 그냥 쉬겠다고 하면 인생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반면 이제부터 다시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80, 90세까지도 색과 활기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개인적 경험도 있습니다. 제 경우 60대 중반에도 제 몸이나 정신 상태가 그렇게 늙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학자들도 성인병이나 여러 질환이 40대부터 시작되긴 해도 60쯤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70, 80, 9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들었으니 더는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충분히 70, 80, 90세 이상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일본이 말하는 7가지 원칙이 있더군요. 우선 첫째,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을 놓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놓으면 인생이 거기서 멈춥니다.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70, 80,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활동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은 무조건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는 이가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지요. 특별한 목적이 있든 없든 배우는 만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합니다.
세 번째는 젊어서 못했던 취미 활동 등을 하루에 1시간씩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악기를 배운다든가, 손으로 뭔가 만드는 공예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루하루가 즐겁고 결과적으로 오래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취미나 공부나 일을 지속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저 역시 제가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60쯤 되어도 저를 나이가 많다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사회에서 활동하니 몸도 마음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나는 늙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반면 계속 일하자,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70, 80대까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30대였는데 그땐 60대가 되면 엄청 늙었겠지 하고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61세 정년 퇴직을 맞닥뜨려 보니 제 스스로 나는 아직 돌아다닐 만한데 왜 벌써 퇴직인가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해야겠다고 결심하니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일하면서 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봤더니 어느새 70, 80대가 되었고 그런데도 정신적으로는 노년이라는 생각을 크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90대도 훌쩍 넘어가 있더군요. 이제 많은 분이 저를 만나면 교수님, 어르신,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 사셨네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본인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은 정말 오래 사셨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그만큼 늙었다는 자각이 크게 없고 체감도 안 됩니다. 그저 꾸준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니 세월이 흘렀을 뿐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세쯤 됐으니 은퇴하고 집에서 놀겠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더 일하고 제2, 제3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80, 90까지도 충분히 색과 기쁨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60 넘으니 공부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다며 실천하는 분들은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전 만났던 분 중에 원래는 60 이후 손잡으며 편히 지내려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렇게 지내면 사회와 단절되어 재미없다고 하여 다시 일자리를 얻어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입보다도 내가 또 할 일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이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세까지 교육을 받는 1단계, 3060세까지 주된 직장에서 일하는 2단계, 그리고 60부터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3단계. 이 3단계를 인식하면 90세가 넘도록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흔히들 성인병이니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질환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말대로 60 전후부터 조금만 관리하면 70, 80, 90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이 70이니 늦었을 것이라 말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70이든 80이든 내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보자라고 마음먹으면 성장과 발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제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제 친구 김태길, 안병욱 등 철학 분야에서 함께한 분들이 모두 80이 넘어서까지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60에서 75세까지가 특히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시기라고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시기에 가장 열매가 잘 맺히고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젊었을 때에는 돈을 벌려고 일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어도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일을 사랑하게 되면 수입은 오히려 자연스레 따라오고 마음은 훨씬 평온해지더군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버스 운전사도 의사도 교사도 모두 내가 하는 일이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이럴 가치가 없다고 절망하는 대신 내가 남을 위해 좀 더 행복을 만들어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은 어쩌나 60이 넘으면 다 고혈압 당뇨로 골치 아프지 않느냐고 걱정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적절히 관리하면 90까지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었으니 끝이라고 여기면 인생도 거기서 끝이지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90세까지는 노력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도연 교수님이 만들었다는 장수 클럽처럼 80, 90된 분들이 모여 활동하면 더 재미있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60 이후에도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조금씩 더 성장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즐겁고 풍요롭습니다. 대개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시점이 60 전후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부터 75세 혹은 80세까지 그 철듦이 계속되면서 인생의 열매가 한창 무르익는 시기가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경험상 남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오히려 수입도 따라왔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게 사람을 오래 살고 건강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25 전쟁 시절에 부모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아라. 그러면 너도 그만큼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옳았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만 생각하면 그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 그 넓이만큼 내 정신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나는 이제 60도 넘었고 늙었으니 할 게 없다고 스스로 경계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보람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70, 80, 90세까지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사실 수 있고 그 나이에 맞는 새로운 출발도 가능합니다. 저나 제 주변 사례를 봐도 분명 그렇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요약하자면 1.60을 넘겼다고 해서 삶을 멈추지 말고 일을 계속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라. 2.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데 늦음은 없고 그 자체가 큰 행복과 보람이 된다. 3.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매일 1시간씩은 젊은 시절 못해본 생활을 하라. 4. 남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직업관이며 그때 삶이 가장 빛난다. 5. 건강 걱정도 너무 비관할 게 아니니 미리부터 적당히 관리하면 80, 90까지도 잘 지낸다. 6. 민족과 국가를 함께 생각하면 내 마음도 그만큼 성장하고 생기 있게 산다. 이상을 말씀드리며 저도 60세 이후 그런 삶을 택했기에 지금까지 사는 보람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나에게도 90세까지 사회를 위해 일하고 또 배우면서 살아갈 기회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